제3회 오창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24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와 스즈키 아유미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좌상 흑이 패감을 쓴 장면이었는데요. 네, 흑이 붙으니까 백이 패를 해소를 했고요. 네. 여기 하나 붙여두고 지금 나머지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찌르고 끊었을 때 백이 이곳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사활 관계라든지 패는 다 정리가 된 거고 개가 바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개가 바둑이 됐고요. 백이 이곳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흑이 넘고 백도 단수 치고 느는 게 가장 크죠. 이곳은 백이 찌르고 이렇게 교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나머지 큰 자리는 뭐 이쪽 부근은 두 가지가 거의 맞보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크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백집이 5, 8, 10, 12, 14, 16, 25, 30, 31, 32, 36, 39, 40집 정도, 백집이 네. 여전히 40집 정도 납니다. 흑은 17, 20, 21, 22, 26, 27, 30, 40, 45, 50, 56집 정도. 좀 차이가 나는 편이네요. 네,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자, 우변을 살려내긴 했지만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스즈키 아이미 선수가 오늘 바둑은 정말 잘 두네요. 그러니까 우세를 잡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큰 실수 없이 지금 이 바둑을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좌상 쪽에서 나와서 끄는 수는 두고두고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울어진 흐름이 결국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스즈키 아이미 선수가 바둑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변 쪽에서 김은지 선수가 정말 좀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돌을 깔끔하게 살려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팩감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스즈키 아이미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백이 좌상 쪽에 빠지고 흑이 상변을 뒀을 때 먼저 백이 좌 쪽에 끝내기를 한다면은 뭐 차이는 10집 이상 15집보다는 조금 안 나고요. 네, 그 정도 차이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네. 같네요.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뭐 스즈키 아유미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는 자주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저도 오늘 당연히 김은지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스즈키 아유미 하나, 선수가 여류 기성을 갖고 있는 셋, 넷, 선수이거든요. 한 기전의 다섯, 타이틀 홀더가 여섯, 된다는 건 일곱, 여덟, 뭐 아홉,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스즈키 아유미 선수가 정말 예전에, 그러니까 통합 예선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좀 잘 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한동안 좀 시합을 떠나 있었던 걸로 전 알고 네, 있거든요. 좀 뜸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오늘 바둑을 본다면은 네. 정말 잘 두네요. 김은지 선수가 수순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클릭하는 손길에 힘이 없어요. 네, 김은지 선수도 지금 형세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차이가 뭐 한두 집 반이 아니기 때문에 역전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첫 세계 대회인 만큼 더 각오가 남달랐을 텐데요. 그리고 선발전에서 둘, 뭐 쟁쟁한 언니들을 다 넷,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섯, 완전히 기세를 여섯, 타고 있었거든요. 일곱, 네, 끝나면 언니들이 이럴 거면은 자기한테 왜 이겼냐고 할 정도로 지금 약간 좀 험하게 좀 진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 김은지 선수가 세계대회 처음 출전인데 네, 신고식을 제대로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승부를 하면서 지는 거야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좀 내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바둑은 초반은 잘 풀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반에 돌들이 엷어지면서 한 차례 위기가 왔었고, 뭐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강수를 두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찾아봤는데 그 네. 수가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발전에서 완전히 기세를 타면서 저는 김은지 선수가 이번에 왠지 좀 일을 낼 것 같았거든요.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의 결과는 너무 아쉽죠. 지금은 큰 끝내기가 없기 때문에
흙은 들여다보고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김은지 선수 지금은 뭐 수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표정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체념한 듯한 느낌이 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이럴 때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나요? 네, 보통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차마 돌을 던지는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그냥 두고 네. 있는 경우도 꽤 많죠. 아, 차마 그쪽으로 손이 안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김은지 선수가 이번에 이 오청원배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출전을 했는지 좀 느껴지네요. 네, 정말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나와서 끄는 것이 네. 이 착각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둔 것은 뭐 선택의 그러니까 판단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단순히 실수였기 때문에 네, 그쪽의 착각이 승부를 갈랐죠. 그 교환만 아니었더라도 우변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우변 쪽이 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네. 교환이 없었더라면 백이 좀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뭐 실전에서는 백이 패를 만들면 성공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백 모양이 답답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흑이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백이 깔끔하게 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세를 뒤집을 수가 하나, 없었기 때문에 둘, 셋, 그러니까 이게 넷, 단순히 다섯, 나와서 끄는 여섯, 게 일곱, 여덟, 뭐 한두 집 손해가 아홉.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 7, 8집 정도 손해를 봤어요. 네. 일단 김은지 선수도 패를 버텨봅니다.
수순을 이어는 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역전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국면이고요. 네, 그렇죠. 김은지 선수가 좀 아쉬움의 개각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 바둑을 역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의 대국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대국은 한중전, 중국의 판양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수순이 어떤 부분이었죠? 네, 김채영 선수가 중앙을 갈라갔고요. 흑이 입구자로 나오니까 백이 날일자로 받으면서 네. 지금 중앙 쪽을 어떻게든 백이 틀어 막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그 자리는 일단 백이 이 중앙 쪽에 교환한 것 자체로도 이득을 받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흑도를 차단을 했고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갈라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이쪽의 교환이 중앙 쪽을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손해거든요. 지금은 백의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데를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하더라도 네. 백이 이 안에서 사는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김채영 선수는 좀 안전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확실하게 연결을 해뒀어요. 지금 백이 형세가 좋다는 거죠. 지금 떨어져 있는 흙 모양이 좀 외로워 보이거든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좌변 쪽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흑의 백도를 갈라가긴 했지만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아주 공격을 심하게 당할 모양 같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처럼 돌들이 길게 연결이 돼 있는 형태가 된다면 네. 이 백돌이 잘 공격을 당할 리가 없겠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한 수를 둘 때마다 활로가 네 군데가 생기는데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뒀을 때 지금처럼 돌들이 많이 뭉쳐 있다면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미 손해를 보고 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고요. 네, 보면서도 저 집 차이가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두 선수는 6번을 만나서 김채영 선수가 5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2013년에 처음 만났고요. 삼성화재배 여자조 예선에서 만나서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 자,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는 판양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한국에서 벌어진 여자 반등 리그에서 김채영 선수가 모두 승리를 했고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두었어요. 7월 말에 중국 여자 갑조리그에서 다시 만나서 또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판양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김채영 선수와 1라운드를 뒀는데 네. 그때 판양 선수가 김채영 선수를 거의 잡는 듯한 흐름까지 몰고 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판양 선수가 이제 용병을 잘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수들이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판양 선수가 역전을 그러니까 정말 대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판양 선수가 좀 적응을 하는데 애를 먹었죠. 그랬군요. 김채영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네, 한동안 연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 레이스를 해야 하는 리그는 첫 단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 판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이 백돌은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잘 잡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백돌의 네. 탄력이 많이 있어요. 이 공격이 잘 듣지 않는다면 획은 뭐 어떤 작전을 준비해 봐야 되나요? 네, 이제는 백이 살았을 때 뭐 어떻게든 이 좌변 쪽의 백 모양을 최대한 부숴 봐야 되겠죠. 정말 안전하게 둡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하변 쪽을 틀어 막으면서 더 버티고 싶기는 한데 일단 김채영 선수는 이 찝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 점을 제압을 했고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한 이 정도 선에서만 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집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을 붙이는 수를 방비하면서 그냥 늘어서 받아둡니다. 원래는 김세영 선수도 이쪽의 교환을 아마 미리 하는 게 뭐 형세가 만만치 않다면은 당연히 이쪽부터 뒀을 텐데 네, 그런 거 전혀 하질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받아두네요. 우세를 의식해서 계속 물러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꽤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진 않았지만 네. 흐름 자체가 100이 이쪽을 다 부수고 살았고요. 뭐 AI 그래프도 뭐 20집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네, 형세는 100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프는 뭐 완전히 일방적인데요. 네, 보통 저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차이가 뭐 두세 집일 때도 있는데 네. 지금같이 모양 바둑이 됐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래프가 집 차이의 수치를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변화가 있었네요. 네,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줄었네요. 일단 흑이 좌변 쪽을 다 부수면서 네. 집으로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이쪽을 찝는 수는 원래 그냥 이쪽을 이어서 이 상변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네, 지금 판양 선수도 우아 쪽을 받는 게 당연히 정수인데요. 네, 계속 일단 변화를 구하는 건가요? 네, 좌변 쪽을 두면서 최대한 버텨 봅니다. 그런데 우한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요. 네, 우아 쪽은 단순히 뭐 집으로도 크지만 네. 흑돌의 사활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흑이 버텨가는 것이 지금의 형세를 나타내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우아 쪽엔 백이 먼저 둔 다음에 패가 나는데요. 네, 김세영 선수도 뭐 그다지 패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판양 선수도 최대한 안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와 패와 관계없이 남는 계산이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죠. 김채영 선수는 여기를 때려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치중을 간 다음에 틀어 막아서 그러니까 이쪽을 있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여기를 붙여서 또 잡으러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바둑은 김채영 선수가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정말 안전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이 바둑 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네. 중반에 접전에서 그러니까 흑도를 끊어가면서 승기를 잡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위기 없이 지금 이 바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김채영 선수는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 40분 정도 지난 걸 감안해 볼 때, 판양 선수가 굉장히 일찍 초읽기에 몰렸나 봐요. 네, 그만큼 형세가 좋지가 않았었고요. 네. 김채영 선수는 유리한 입장에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는 수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 여유가 조금 있네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쪽에 흑돌에 대한 사활도 걱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하변 쪽은 정말 단순히 이쪽을 교환을 하고 그냥 네. 젖혀서 호구를 치더라도 이렇게 딱 두 집 납니다. 지금 화면이 김채영 선수의 대국 화면이고요. 받아두었네요.
흑도 일단 뭐 여기를 단순히 젖혀있는 끝내기만 당하더라도 크고요. 백이 이쪽과 연관을 해서 네. 사활을 추궁을 한다면은 사활이 걸릴 가능성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흑이 받는 게 정수긴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여기 한 점을 잡는 것도 큰데요. 그래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네요. 대략 뭐 반면 승부기 때문에 네. 아까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정말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승부도 적은 차이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반면으로도 지금 뭐 그래프는 백이 반면으로 약간 앞서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말 김채영 선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판양 선수는 계속해서 변화를 구하려고 하고 김채영 선수는 그냥 다 받아줘요. 네, 지금 이런 선택이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고요. 보통 기사들이 자신이 개가를 하는 틀이 있거든요. 네. 그 틀에 좀 벗어나지 않게 두는 것이 좀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 베이 찌르는 자리도 흑이 이어둘 찬스가 있었는데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략 역끝내기 한 7집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청원배 3일 동안 24강, 16강, 8강전까지 치르게 되는데 김채영 선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 체력전도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연속으로 대회가 치러진다면은 뭐 체력전이 되겠죠.
네, 그만큼 체력 안배도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도 선수들이 힘들긴 하지만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충분히 견딜 수가 있거든요. 오정화 선수는 비교적 좀 빠른 시간에 대국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정화 선수는 대진운이 괜찮았죠. 네, 김채영 선수 뭐 우변 쪽은 받아둬도 되고요. 네. 뭐 이런 데를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흙은 뒤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있는 것은 빠지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고요. 뭐 이곳이나 뭐 어디를 받더라도 다음에 여기가 공배가 채워져도 이곳을 끼우는 것은 끊고 나서 입구자로 둔다면 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는 흙이 있는다면은 이곳을 빠져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흙이 우변을 차지를 했을 때 뭐 아래를 젖혀 이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흙도 큰 자리는 우변 쪽을 넘는 게 가장 크겠죠. 이쪽을 넘어가는 게 네. 100집을 한 10집 정도 없애면서 흙도 여기서 한 2집 정도 집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변 쪽이 가장 크고요. 네. 백도 뭐 하변 쪽을 젖혀 있는 자리가 큽니다.
흙이 우변을 넘으니까 마우스를 하변으로 옮겼는데요. 네, 지금 김채영 선수가 둔 자리도 큰 자리이긴 한데 백은 이쪽에 단수치는 교환을 한 다음에 있는 것이 더 깔끔하죠. 흙은 이제 상변 쪽에 젖히는 교환을 한 다음에 네, 여기를 두는 게 큽니다. 지금 우변 쪽을 잇는 것은 뭐 단순히 역 끝내기, 세 집짜리 끝내기예요. 김채영 선수가 지금 마우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부분적으로는 그냥 이쪽을 틀어 막아서 봤더라도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흙이 단수를 치면은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쪽에서 하나 손해를 본 다음에 큰 자리를 두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받아서 받으면은 먼저 네. 끊어서 이으면은 이 단수 자리를 또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이쪽을 젖히고 민 거고요. 꽉 이어서 받아뒀네요. 네, 지금 김채영 선수는 뭐 네, 이쪽에서 혹시나 수가 날까봐 조심조심 하고 네, 그런 있어요. 것들만 지금 당하지 않는다면은 네. 이 바둑을 이기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두네요. 네, 지금 그래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바둑판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뭐 어쨌든 미세한 차이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판양 선수의 착수 속도는 굉장히 미세한 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판양 선수의 느낌이 아까 김은지 선수의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찌 보면 이 바둑 어느 순간 기회를 한 번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김채영 선수가 이 바둑은 잘 뒀고요.
자, 오장화 선수의 대국은 좀 일찌감치 종료가 되었고요.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김은지 선수가 돌을 거둔 것 같아요. 네, 김은지 선수가 미세한 바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에 던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꽤 긴 수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김은지 선수가 돌을 거뒀고요. 네, 이후의 수순은 제가 얼핏 좀 보긴 했었는데 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가 대국을 하는 모습 자체도 뭐 대국 자체보다는 뭔가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네, 정말 세계대회 첫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네. 김은지 선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김세영 선수가 대국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집중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김채영 선수가 지금 현재 여자 랭킹 1위는 아니지만 저는 이 끈기로 본다면 김채영 선수가 여자 랭킹 1위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김세영 선수가 승부욕이 강하고요. 네. 네, 그것이 승부에 정말 좋은 면으로 작용을 하고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최정 선수에게 정말 큰 판만 골라서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승부에 강합니다. 네. 오히려 강자를 만나면은 더 좀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선수가 승부 쪽으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큰 승부에서 정말 이 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더 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김채영 선수의 승부에 대한 의지가 뭐 오청만배 1회 대회 결승에서도 그랬고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저도 배우고 싶긴 합니다. 수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뭐 거의 김채영 선수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은 사실 뭐 내일부터가 본격 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중의 강자들이 모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네. 중국은 뭐 이름을 다 나열하기에도 정말 엄청난 선수들인데요. 왕천싱, 위징, 거기에 루이나이웨이 구단.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저우홍이라든지 로민취한 선수, 리허, 떠오르는 또 우이밍 선수도 있고요. 네, 내일
대국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한국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네.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즈키 아유미 선수가 오늘 바둑은 너무 잘 두면서 김은지 선수가 아쉽게 탈락을 했죠. 이 오청원 배님 매 라운드 다시 대진 추첨을 하게 되는데 최정과 위즈잉이 언제쯤 만나게 될지도 또 궁금하고요. 네, 화끈하게 내일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되거든요. 네, 위즈잉 선수와 김세영 선수가 두더라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김은지 선수가 올라갔더라면 위즈잉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도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은 뭐 아쉽게 볼 수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우이밍 선수의 대국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두 기사가 맞붙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선수와 이제 중국을 이끌어 나갈 선수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즈잉 다음 선수는 좀 저우홍희 선수가 다음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우이밍 선수가 좀 더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만큼 바둑을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뭐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 차이는 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네, 대략 반면 승부 정도에서 뭐 조금 줄긴 했지만 뭐 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세영 선수가 여기를 그냥 단수치고 한 점을 때려내네요. 부분적인 끝내기는 이쪽을 있는 자리가 가장 큽니다. 흙이 찌르고 이 자리를 두면서 끝내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 자리가 크고요. 실제로 정말 미세한 바둑이었더라면은 이런 것을 놓쳤을 때 이게 막 탄식이 나오면서 자책하는 말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워낙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김채영 선수 뭐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고 있죠.
지금 뭐 반상으로는 반면 한 집 정도 차이인데 이제 흑돌 차례이기 때문에 반면 한 두 집 정도 차이에서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내일 대국을 위해서 판양 선수가 우리 김채영 선수를 좀 이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는 쉽게 보내줄 것 같진 않고요. 네. 이게 선수들이 중국룰에 대해서 일반 바둑판으로 대국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뭐 사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내져 있는 것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네. 사석을 때려내고 상대 돌통에 넣어주는 기사들도 있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런 선수들도 있었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실격패가 되기는 하는데, 네. 네, 예전에는 대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판으로 세는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좀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판으로 센다는 건 뭐 사석을 따낸 자리를 다 판 위에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은 네. 이게 초읽기 바둑이나 뭐 개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패가 여러 군데 벌어진다거나 하면은 많이 헷갈리지 않나요? 네, 헷갈리긴 하는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이 다섯 집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먹여치고 때려내는 형태가 되면은, 이제 사석으로 계산을 했을 땐 네 집으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판으로 계산을 한다면 뭐 여전히 다섯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한번 세어두면은 거의 변할 일이 없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어떤가요? 판으로 개가를 하는 쪽이 더 많은가요? 사석을 통해서 개가를 하는 쪽이 더 많을까요? 확실히 좀 인류 기사들은 이게 중국 대회를 참여하는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판으로 세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회에서는 그냥 네. 사석으로 계산을 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석을 예쁘게 이렇게 뚜껑에 담아 놓는데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석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 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갑자기 바둑판 밑에서 사석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중국 룰로 두어진다면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는 게 사실 크기는 해요. 흑도 이쪽의 교환을 빨리 해야 되고 백도 이쪽을 젖혀 이은 걸로는 이쪽을 틀어 막는 게 큽니다. 여기가 백집이 두 집이 늘고 흑이 교환을 했을 때 두 집이 없어지면서 백이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긴 하는데 네. 뭐 이곳의 차이는 이게 3분의 1집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역끝내기로 거의 두 집에 가까운 자리가 되겠죠.
이 바둑은 판양 선수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네. 뭐 개인적으로도 김채영 선수에게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패를 끊고 싶기도 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 바둑은 정말 한 차례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김채영 선수가 지금 돌을 여기서 거뒀네요. 돌을 거뒀네요. 그래도 대가가 가기 전에 김채영 선수를 놔주네요. 네, 김채영 선수의 불길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 중국의 판양 선수를 제압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대국은 뭐 완승이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네, 김채영 선수는 초반부터 좀 앞서가는 흐름이었고요. 중반 네. 이후에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정말 안전한 수만 선택을 하면서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탈락이 조금 아쉬운데요. 네, 김은지 선수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김은지 선수의 패배는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탈락은 조금 아쉽지만 내일 한국 랭킹 1위부터 4위까지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합니다. 최강의 여자 4인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선수들을 맞아서 한국의 최강 4인방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16강전 오후 1시부터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성재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